기사 유럽 반도체 시장에서 소이렉 주가는 약 23% 급등했고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약 15% 급락했어. 같은 날 실적을 발표한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 거야. 시장은 이제 반도체라는 이름보다 어떤 수요에 올라탔는지를 구분하기 시작했어. 소이렉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광통신용 반도체 소재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다고 밝혔어. 다음 분기 매출은 전년보다 3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 광통신 소재 사업의 연간 매출도 직전 회계연도의 1억 달러 수준에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어. 반면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Microelectronics의 2분기 매출은 34억 9천만 달러였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증가했고 순이익도 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지. 겉으로 보면 주가가 올라야 할 실적이야. 그런데 영업이익은 시장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어. 3분기 매출 전망도 37억 달러로 분석가 예상인 37억 6천만 달러를 밑돌았지. 작은 전망치 차이가 두 자릿수 주가 하락으로 번진 거야. 이건 유럽 반도체 기업 두 곳의 실적 뉴스로 끝나지 않아. 인공지능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함께 오르던 시장이 끝나고 있다는 신호야. 투자자는 이제 인공지능 매출이 실제로 기업 전체를 바꾸는지 따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상하지?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도 STMicroelectronics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매출 목표를 높였어. 2026년에는 10억 달러 이상, 2027년에는 20억 달러 이상을 기대하고 있지. 인공지능 사업이 성장하는데도 시장은 주식을 팔았어. 왜 그랬을까? 이유는 인공지능 사업의 성장만으로 자동차와 산업용 반도체의 느린 회복을 덮지 못했기 때문이야.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자동차와 산업기기, 개인 전자제품에 폭넓게 반도체를 공급해. 일렉트로닉스는 기존 사업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인공지능 매출이 늘어도 전체 실적을 바꾸는데 시간이 필요해. 반면 소이렉은 지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병목에 올라탔어. 인공지능 서버가 많아질수록 서버끼리 주고받는 데이터도 폭증해. 연산 반도체가 빨라져도 통신망이 따라오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은 느려질 수밖에 없어. 연산 반도체가 강한 엔진이라면 광통신은 고속도로와 같아. 엔진만 강해지고 도로가 막히면 데이터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해. 시장은 이 고속도로를 만드는 소재 기업에 더 높은 성장 기대를 준 거야.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은 있어. 소이렉의 광통신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회사 전체 규모에 비하면 크지 않아. 주가가 먼저 달린 뒤 실제 주문이 따라오지 않으면 상승분을 반납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핵심은 네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해. 먼저 첫째, 주식시장 신호야. 이번 주가 움직임은 인공지능 관련주의 선별 장세가 시작됐다는 뜻이야. 이제 시장은 기업이 인공지능을 언급했는지만 보지 않아. 인공지능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얼마나 큰지 이익률까지 높이는지를 확인해. 소이렉은 작은 광통신 소재 사업이 빠르게 커지면서 회사의 성장률을 바꿀 가능성을 보여줬어. 사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신규 수주가 늘면 전체 매출 증가율도 크게 뛰어. 시장은 바로 이 변화 속도에 돈을 걸었어.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는 상황이 달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매출이 늘어도 자동차와 산업용 반도체가 훨씬 큰 사업이야. 새 성장 사업이 기존 사업의 부진을 상쇄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시장에는 두 종류의 인공지능 관련주가 생긴 셈이야. 인공지능이 기업 전체를 바꾸는 종목이 있고 기존 사업의 약점을 일부 보완하는 종목이 있어. 이 차이가 하루 만에 20%가 넘는 주가 격차로 나타난 거야. 또 하나 중요한 건 기대치야. 기대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단순한 실적 개선만으로 부족해. 시장이 예상한 숫자를 크게 넘어야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어. 반대로 전망이 조금만 부족해도 차익 실현이 한꺼번에 쏟아져. 좋은 실적이 반드시 좋은 주가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야. 한국 반도체주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 수혜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해.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이 전체 이익을 얼마나 바꾸는지가 중요하지. 자동차 반도체와 범용 메모리처럼 회복이 느린 사업이 있다면 함께 계산해야 해. 시장은 가장 뜨거운 사업 하나보다 기업 전체의 이익 구조를 보기 시작했어. 지금 투자자가 봐야 할 첫 번째 숫자는 인공지능 관련 매출 증가율이야. 다음은 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지. 마지막은 시장 전망과 회사가 제시한 다음 분기 전망의 차이야. 이 세 숫자가 함께 좋아지면 높은 주가를 유지할 수 있어. 반대로 매출은 늘어도 기대를 넘지 못하면 주가는 먼저 내려갈 가능성이 커. 다음으로 둘째, 산업과 공급망 신호야. 이번 뉴스는 같은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경기 온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지만 자동차와 전통 제조업은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 자동차와 산업용 반도체는 재고와 제조업 경기에 민감해. 자동차 판매와 공장 투자가 둔화되면
완성품 업체가 반도체 주문을 줄여 쌓인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신규 주문 회복도 늦어지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대형 기술 기업들은 연산 반도체와 메모리뿐 아니라 통신망과 전력시설에도 자금을 쏟고 있어. 서버 규모가 커질수록 더 빠른 광통신 부품이 필요해. 소이렉은 반도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반도체가 더 빠르고 적은 전력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특수 웨이퍼 소재를 공급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이 소재의 사용처도 넓어지는 구조야. 인공지능 투자의 병목은 계속 이동하고 있어. 처음에는 연산 반도체가 부족했어. 그 다음에는 고대역폭 메모리와 전력이 문제로 떠올랐지. 이제 서버 사이의 데이터 이동 속도도 병목이 되고 있어. 반도체를 더 많이 설치해도 네트워크가 느리면 비싼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광통신과 네트워크 관련주가 주목받는 이유야. 한국 기업에도 기회가 생겨. 고대역폭 메모리와 반도체 기판뿐 아니라 광모듈, 통신 장비, 전력기기 수요가 함께 늘 수 있어. 인공지능 공급망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야. 반면 자동차 반도체의 회복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해. 전기차 판매와 제조업 설비 투자가 약하면 기존 재고 조정이 길어질 수 있어. 인공지능 호황이 반도체 산업 전체의 부진을 한 번에 해결하지는 못해. 같은 반도체 업종 안에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가속 페달을 밟고 있어. 자동차와 전통 제조업은 아직 브레이크에서 발을 완전히 떼지 못한 상황이야. 다음으로 셋째, 기업 실적과 생활비 신호야.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실적에서 더 중요한 건 매출 증가보다 이익의 질이야. 매출은 26%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5.4%였어. 비용을 제외하고 실제로 얼마나 남겼는지가 시장의 핵심 관심사였던 거야. 구조조정과 자산 손상, 사업 정리 비용도 실적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새로운 사업을 인수하면 매출 기반은 넓어질 가능성이 생겨. 하지만 인수비용과 조직 통합 비용은 먼저 발생하지. 시장은 미래의 성장 약속보다 현재의 비용을 더 크게 본 거야.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일수록 이번 분기의 현금과 이익을 더 엄격하게 평가해. 소이렉도 위험이 없는 건 아니야. 광통신 소재 수요가 늘면 높은 성장률을 만들 수 있어. 하지만 고객의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늦어지면 주문과 매출도 함께 밀릴 가능성이 있어. 반도체 소재 기업은 소수 대형 고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 한 곳에 투자 계획이 바뀌면 분기 실적 변동도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성장률이 높은 만큼 실망의 폭도 커질 수 있어. 소비자에게는 두 시장이 다른 영향을 줘.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안정되면 차량 생산 차질이 줄어들어. 부품 부족으로 붙었던 추가 비용이 낮아지면 자동차 가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반대로 인공지능 반도체와 메모리, 광통신 부품의 수요가 동시에 늘면 데이터 센터 건설비가 높아져. 기업은 이 비용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서비스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 노키아는 메모리 가격 상승을 설계 변경으로 흡수하지 못하면 고객 가격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어. 인공지능 반도체 확보 경쟁이 장비와 통신 기업의 원가까지 끌어올리고 있다는 의미야. 소비자는 자동차 가격에서는 반도체 공급 회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반면 인공지능 서비스와 클라우드 이용료에서는 기반 시설 투자비의 부담을 맞을 수 있지. 마지막으로 넷째, 환율과 금리, 정책 신호야. 유럽 반도체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매출을 올려. 달러와 유로의 움직임이 매출 환산액과 생산 비용을 함께 바꿔. 달러가 강해지면 달러, 매출을 유로로 환산할 때는 유리할 수 있어. 반면 미국산 장비와 원재료의 유로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생겨. 환율 변화가 매출과 비용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야. 한국 반도체 기업도 같은 구조에 있어. 원화가 약해지면 달러 수출액을 원화로 환산한 매출은 늘어날 수 있어. 하지만 해외 장비와 소재를 사는 비용도 함께 높아져. 금리는 반도체주의 기업 가치와 공장 투자를 동시에 움직여. 인공지능 관련주는 먼 미래의 높은 성장을 주가에 미리 반영해. 금리가 높으면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가 낮아져 주가에는 부담이 돼. 생산시설을 확대하는 기업의 금융비용도 증가해. 현금이 많은 대기업은 버틸 수 있지만 자금력이 약한 소재기업은 투자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되면 전력과 건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 경제를 자극해. 물가 압력이 커지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빠르게 내리기 어려워질 수 있어. 인공지능 호황이 기업 실적에는 연료가 돼. 동시에 높은 금리를 유지시켜 성장주 주가에는 브레이크로 작용할 수 있지. 정책에서는 유럽의 반도체 자립 전략이 중요해. 유럽은 자동차와 산업용 반도체 생산 기반을 지키면서 인공지능용 소재와 첨단 반도체 투자도 확대하려 하고 있어.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소이텍, 컬렉트로닉스와 소이텍 모두 정책 지원의 후보가 될 수 있지. 하지만 보조금이 기업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아. 정부 지원으로 생산시설만 늘고
실제 주문이 따라오지 않으면 공급 과잉과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중국 기술 규제도 변수야. 미국과 유럽이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의 중국 이전을 더 제한하면 유럽 기업의 중국 매출에는 부담이 생겨. 반대로 유럽 안에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투자는 늘어날 수 있어. 중국에서 줄어든 기회를 유럽과 미국의 정책 지원이 일부 채울 가능성도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야. 소이텍의 약 23% 급등과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STMicroelectronics의 약 15% 급락은 단순한 실적 발표 결과가 아니야. 인공지능 반도체주가 함께 오르던 시장에서 기업별 선별이 시작됐다는 신호야. 주식시장에서는 인공지능 매출이 기업 전체를 얼마나 바꾸는지가 중요해졌어. 이름에 인공지능이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주가를 지키기는 어려워. 산업에서는 데이터 센터와 광통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반면 자동차와 산업용 반도체는 실제 주문 회복을 더 증명해야 하지. 기업에는 매출 증가보다 이익률과 비용 관리가 중요해졌어. 미래 전망이 좋아도 현재 이익이 기대보다 낮으면 주가는 바로 흔들릴 수 있어. 환율은 반도체 수출액과 장비 소재 구매 비용을 동시에 바꿔. 금리는 공장 투자와 성장주의 기업 가치를 함께 누르게 돼. 정책에서는 유럽의 반도체 지원과 중국 기술 규제가 기업별 기회를 가릴 가능성이 커. 지금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숫자는 4가지야. 첫 번째는 인공지능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야. 두 번째는 회사 전망과 시장 예상 사이의 차이지. 세 번째는 자동차 산업용 반도체의 재고와 주문 회복 속도야. 마지막은 데이터 센터용 광통신 소재와 네트워크 부품의 실제 출하량이야.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다음 승자는 가장 큰 기대를 받은 기업이 아닐 수 있어. 기대보다 빠르게 매출을 늘리고 그 매출을 실제 이익으로 남기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